우리 걸로 된 이 트로트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본 번안곡에서 시작한 것이 맞죠. 일본에서 새롭게 들어온 음악이었으니까요. 네. 1916년에 카츄샤의 노래라고 해서요. 그게 일본 번안곡으로는 처음으로 악보가 신문에 실렸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노래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이풍진 세월, 이풍진 세상. 오늘날 우리는 희망가로 기억하는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1923년경에 우리나라에서 음반에 나왔고요. 이미 일본에서는 1800년대에 창가로 불렸었고요. 특히 1910년에 즉시 지역에서 중학교 학생들, 일본에서 중학교 학생의 참배가 전복되면서 그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처 여학교 선생님이요. 시치리가 하마노 아이카, 그다음 마시로키 후지노네라는 제목으로요.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기존에 있던 선율에서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한 인기를 얻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중요한 게 기원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예. 이 노래의 원곡은요. 미국 제레마이어 잉걸스가 작곡한 찬송가예요. 오. When You Arrive at Home. 그래서 이 찬송가가 일본에 들어가서 창가로 불리고 애도가로 불리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희망가라고 부르는 그 이풍진 세상, 이풍진 세월이 됐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 것하고 접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풍진 세상을 뭐 이렇게 하면은 목간춤 마디가 되는데 박채선, 이류색이라는 기생들이 이 노래를 처음 부를 때 이풍진 세상을 가춤마디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가춤마디였던 노래가 가춤마디가 되는 형식. 또 창법도 완전 민요 창법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토착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트로트는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1950년대 전쟁 이후에는 뭐 이산가족의 뭐 아픔, 그래서 뭐 가거라 38선이라던가 굳세어라 굼수나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으로 입은 상처, 아픔 이거를 트로트로 치유해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1960년대 가면은 팝과 트로트가 대별됐었는데 특히 이촌향도라고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속에서 그래서 이 서울에서 일하시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노래 중에 아까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가 있었고 많은 트로트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미자 씨를 생각을 해보면 한복을 입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향토적인 정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씨의 노래 같은 경우도 선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같은 경우는 공장의 노동요에서 시작해서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또 반면에 배호 선생님 아시죠? 네. 예. 배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공원, 뭐 비 내리는 명동.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도시의 정서를 또 트로트가 또 담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1960년대 말부터 남진, 나훈아. 나는 못생겼지만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뚜루뚜루뚜뚜. 예. 그거 하면서 어렸을 때 개다리 한 번 안 쳤던 사람 없을 정도로 남진 씨가 좀 도시적인 정서를 좀 표현한다면 나훈아 씨는 굉장히 좀 향토적이고 좀 뭔가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 두 분이 쌍벽을 이루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소위 말하는 팬들끼리도 서로 대결 구도가 생길 정도로 또 이제 지역적으로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또 다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가요 정화 운동, 뭐 대마초 파동으로 가요계가 무주공설이 됩니다.
근데 그때를 어떤 음악들이 파고드느냐? 바로 트로트 고고, 록 트로트라고도 하는 노래인데요. 따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뭐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룹 사운드로 있었던 밴드 출신의 로커들이 트로트를 부르면서 록과 트로트가 결합한 뭐 대표적인 노래도 있죠. 또 돌아와요 부산항해 같은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네. 교수님 거의 죽박스이시네요. 다 나오네요. 그냥. 1970년대에 잠깐 또 다른 흐름이 뭐가 있었냐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재즈 선율이 같이 결합된 그런 재즈 트로트도 등장을 하고요. 1980년대 이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봄, 또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게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대중행 소비 사회, 뭐 개방 사회 그러면서 트로트가 성인 가요로 자리매김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준규, 주현미의 쌍쌍 파티 트로트 메들리가 1984년에 나와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강타합니다.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1990년대로 가면은 트로트 4인방이라고 해서요. 현철, 서른도, 뭐 태진아, 송대관 씨, 뭐 정말 이분들이 아주 대단한 활약들을 하면서 많은 히트곡들을 냈고 또 많은 또 유흥가요로서의 어떤 성격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네. 혹시 한가연 아나운서님은요, 본인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트로트 가수가 누군가요? 오래된 트로트 가수는 태진아, 송대관 씨가 가장 오래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익숙한 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는 장윤정 씨, 또 그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는 그 박상철 씨, 또 그리고 박현빈 곤드레 만드레 하는 박현빈 씨도 익숙하고 2000년대 그 장윤정의 어머나가 등장하면서요. 사실 그 전까지 좀 성인 가요로서의 트로트로 인식이 됐었다면 이때부터 다시 전 세대가 좋아하는 그래서 다시 트로트가 대중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후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트로트 노래를 취입을 해요. 네. 뭐 오렌지 캐러멜, 슈퍼주니어 T, 뭐 빅뱅의 대성. 그래서 뭐 젊은 세대들까지도 네.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고요. 오늘날은 영웅 시대. 네, 사실 또 몇 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아이돌 차트 115주 연속 평점 1위를 기록했어요. 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간 팬카페의 회원 수가 19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와. 그야말로 영웅 시대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그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정말 영웅 시대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우리 아이돌 좋아했던 것처럼 중장년층도 그런 식의 어떤 팬덤 문화를 형성을 해서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영탁 씨 공연을 보러 갔더니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란색 굿즈로 우와. 다 장착을 하신 할머니께서 목포에서 올라오셔서 열심히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분들한테 그게 낙이고 행복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우울할 때 그 우울함을 날려버렸던 노래,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마 지금 오늘날 트로트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그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